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새로운 시리즈 원래 정규 아두이노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아두이노 563편입니다. 오늘 563편에서는 e페이퍼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전자종입니다. 전자종이 e페이퍼. 이쪽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전자종이 e페이퍼가 있고요. 제일 왼쪽에 ESP32가 있습니다. ESP32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얘네 두 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얘를 전자종이라 부르는 e페이퍼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흔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근데 이제 특징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존의 MCU 보드에 뭔가 출력할 만한 대상을 출력하는 거를 칼라가 있는 걸 LCD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OLED라고 부르든가. 하여간 요 화면이라는 것은 MCU에서 전원을 줘야 됩니다. 전원을 줘가지고 얘를 작동을 시킨 다음에 뭔가 화면을 구성을 한 다음에 전원을 끊으면 당연히 전기가 끊어지니까 LCD 화면도 꺼지겠다, 그죠? 그런데 이 화면이 안 꺼지는 게 전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자체가 LCD예요. 근데 제가 띄워오는 화면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죠? 얘를 그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준 다음에 보드에서 여기 들어갈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드가 전원을 끊으면 그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해놓았던 그 화면이 잔상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자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원을 분리해도 화면이 잔상처럼 남아있는 LCD다. 됐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전자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자종이 이 페이퍼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것 때문에 기본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흑백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구성된 전자종이가 있고 컬러로 구성된 전자종이가 있는데 지금 컬러다, 그죠? 노란색 컬러가 있죠. 근데 이 컬러가 3개인 것도 있고 7개인 것도 있고 그 이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다양한 어떤 요소를 끼치는 게 화면 크기와 어떤 컬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 지금 녹한다가 꺼내온 모듈은 그냥 뭐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그냥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인치짜리고요. 3컬러입니다. 컬러가 3개인데요. 제가 지금 완전 새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딱 어디 챙겨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컬러가 대신에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요 3가지 컬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흑백은 있어요. 흑백 더하기 알파인데요. 지금 요 제품은 요 컬러 알파 부분에 2가지가 있어요. 빨강과 노랑. 선택을 얘한테 빨강색, 노란색인 애한테 빨간색 나오라고 해서 빨간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색깔은 구입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든 노랑이든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전자종이에는 흑백 더하기 노란색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요거 파는 상점에 가보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할 거냐. 제가 빨간색으로 된 것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챙겨놔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일 찾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면 못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냐면요, 2.9인치 MHET 라이브입니다. 검색어가 MHET 라이브
이페이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2에서 대략 한 1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2에서 13달러. 됐다 그죠? 요 모듈 소개 끝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어떻게 쓰고 연결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그리고 얘를 제어하는 대상으로 오늘 특별하게 ESP32가 튀어나왔어요. ESP32 보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죠? 원래 노칸다의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가지고 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아두이노 우노. 근데 이 아두이노 우노는요, 전자종이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그래픽 작업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어떤 이미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요 아두이노 우노는 내장 메모리가 너무 작다. 이 페이퍼를 구동하기에는 내장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얘는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얘 그렇게 어차피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아두이노 우노보다 훨씬 널널한 ESP32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P3,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넉넉한 메모리입니다. 넉넉한 메모리. 그 다음 이 ESP32는 아두이노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얘는 IoT 보드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죠. 그럼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외부에서 얘를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ESP32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자종이도 외부에서 뭔가를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꼭 굳이 어딘가 컴퓨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설치해두고 원격지에서 어떤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요 화면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부터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할 거냐면,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뭐 설치하고,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화면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C# 윈폼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C# 윈폼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칠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내가 여기다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 페이퍼에 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 변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노 비트맵이라는 걸 생성을 해야 돼요. 검은 색깔 모노 비트맵, 노란 색깔 모노 비트맵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업로드를 해주면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ESP32 보드를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할 거예요.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한 다음에 C# 인폼에 보면 시리얼 포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시리얼 포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ESP32하고 컴퓨터가 USB 선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USB 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이 통신 선로로 위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전송을 해줘 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들 이해 되셨죠, 그죠? 자, 범준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지한영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고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내 이 페이퍼 하나 더 있던 게 당최 어디 갔죠? 찾지를 못하겠네.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바깥에 나왔는데 신기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잠깐만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놨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밖에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요쪽 여기 잘 보세요. 뭐 번쩍번쩍 보이죠, 보죠? 이거 뭐예요, 이거? 천둥 번개가 치면 소리라도 날 건데 지금 밖에 여기 밖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뭐 폭탄 같은 거 날라오는 건 아니겠죠? 잘 보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좀 맞죠? 번쩍번쩍하죠?
이상하죠? 이거 무슨 현상이죠? 제가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혹시 그런 건가? 저쪽 동네에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건가? 아무 그렇겠죠, 그죠? 설마 뭐 폭탄이 날라가지고 터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빵판이 준비가 돼 있는데 얘는 왜 필요하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잘 보시면 이거 두 개 연결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 ESP32 보드를 빵판에다가 이렇게 푹 꽂은 다음에 점퍼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할 건데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납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미 핀 헤더 연결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동봉도 돼 있습니다. 없나? 있지는 않네요. 자, 하여간 여기에 요런 거 아시죠, 그죠? 요런 거 핀 헤더 8핀짜리 준비하셔가지고 2.54 피치짜리 구입하셔가지고 요렇게 다리 달아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어딘가 꽂아가지고 점퍼 케이블로 하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거 8핀짜리 이걸 핀 소켓이라고 불러요. 2.54짜리 2.54 피치를 가지는 이거 8개 맞죠? 8핀 핀 소켓 얘를 아두이노 실드용이라고 보면 있거든요. 뭐 연결은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요거 8핀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꽂을 겁니다. 요렇게 꽂아서 그 다음에 빵판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선을 연결할 거예요. 됐죠? 저는 이렇게 연결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연결하면 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스타트를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사용하는 이 페이퍼 모델명은 MHET 라이브 2.9인치짜리 이 페이퍼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의 화면의 상도는 296 곱하기 128입니다. 가로로 296개의 픽셀, 세로로 126개의 픽셀이 있더라.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얀색은 그냥 그 색깔이 표시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듈이 3 컬러 모듈인데요. 여기서 하얀색 부분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을 그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블랙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블랙과 컬러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모리 버퍼상에 흑색 그 검은색하고 컬러가 이렇게 동시에 칠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면 작동되는 걸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자, 제일 위에 뭔가 있고 그 밑에 이거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3층에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는 무조건 백색입니다. 흰색이에요. 색칠이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흰색이니까 제일 밑에 컬러는 무조건 하얀색 도화지와 같은 종이와 같은 백색이다. 그리고 그 위에 순서는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까만색을 먼저 칠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흑, 그리고 여기가 노란색. 그러니까 하얀색 종이에다가 까만 색깔 잉크를 먼저 쫙 롤라가지고 바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까만 색깔 다 바른 그 위에 노란색을 덧칠을 하는 개념이다. 근데 얘네들 두 개가 그 내부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출력을 할 거냐, 요 레이어에다가 무슨 이미지를 출력을 할 거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딱 집어넣어주면 이 페이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컬러가 레이어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름은 GXEPD2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하려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시작하기. 자, 1번 아두이노 IDE의 ESP32 개발 환경을 구성한다. 요거 뭐 다들 돼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분도 지금 이 영상을 검색을 해가지고 처음 딱 들어왔는데 ESP32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환경 설정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지금 ESP32에 녹한다가 사용하는 ESP32 모듈의 정식 이름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ESP32 DEV 버전 1. 제일 싼 거 ESP32라고 검색한 거 중에 제일 싼 거 구입하시면 제가 구입한 거고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모델이 다르게 되면 조금 동작이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똑같은 ESP32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긴 거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딱 요렇게 생긴 거 잘 기억하세요. 딱 요렇게 생겼는데 제일 싼 거. 자, 다음. 자, 요 개발 환경 구성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아두이노 ID를 연 다음에 아두이노 ID의 환경 설정을 연다. 환경 설정을 뭐냐? 아두이노 개발 ID가 여기 있다, 그죠? 파일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일 환경 설정.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 보이죠? 추가적인 보드 URLs에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다. 지금 이 자료는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ESP32 여기 있네. 자, 요 내용을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확인. 당연히 취소 누르면 안 되고 확인을 눌러야 되겠다, 그죠? 확인 눌러서 끄고 그 다음에 툴 보드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툴 보드 매니저로 이동한다. ESP32를 검색한다. ESP32를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ESP32가 검색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ESP32 그러면 아두이노 ESP32 보드 말고 여기 에스프레시프 시스템스라고 된 거 보이죠, 그죠?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요 업데이트가 되네요. 여기 저 마우스 갖다 대면 설치 버튼 나온다, 그죠? 여기도 갖다 대면 설치 버튼 나올 거니까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ESP32 보드 설치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툴 누르시고 왜 안 나오냐? 툴 누르고 보드에 ESP32 정상적으로 추가되면 요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ESP32 DEV 모듈 요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자, 툴 보드에 가서 ESP32에 ESP32 DEV 모듈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구입한 보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은요. 어떻게 점검하시면 되냐? 자, 요거 ESP32 보드를 내가 이렇게 설정을 딱 했어요. 그런 다음에 ESP32 보드를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을 합니다. 불 들어왔다, 그죠? 요 상태에서 아두이노에 툴 눌렀는데 여기 포트 번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때 요거는 오늘 따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설명은 안 드릴 거니까 요런 경우가 생기면 댓글을 다십시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CH340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아두이노 CH340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겠다. SSS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아두이노에
이 페이퍼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자, 라이브러리. 자, 라이브러리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갑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관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준다. 잠시만요. 조재익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뉴스가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자,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뭘 검색하냐면 요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GX EPD2. 여기 보시면 요 EPD가 이 페이퍼 디스플레이 줄인 겁니다. 이 페이퍼 디스플레이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딱 검색하면 요 근데 검색이 되던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여기 이 GX EPD2 있다 그죠?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1.5.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녹한다는 현재 1.5.1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가급적이면 똑같은 버전을 설치하는 게 제가 올려드리는 예제가 정상적으로 구동될 확률이 높겠다 그죠? 그러니까 5.1.0 버전은 여기 앞에 내가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으면 1.5.1 버전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두이노와 아두이노가 아니구나. 자, ESP32와 이 페이퍼를 연결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서 화면이 너무 아래에 있다 그죠? 좀 올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ESP32와 이 페이퍼는 SPI 통신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요 SPI 통신이라고 하면 연결해야 될 자리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게 많은데요. 그 전에 얘가 연결해야 될 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면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시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지금 이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요 뒷면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읽고 나중에 이렇게 뒤집게 되면 핀 번호가 뒤집히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요렇게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총 8개의 핀이 있습니다. 거기 괜찮죠? 제일 위에 BG라는 핀이 있고요. 그 다음 리셋 핀이 있습니다. 리셋. 그 다음 DC라는 핀이 있고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뭘 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CS라는 핀이 있어요. 그리고 SCLK라는 핀이 있고 SDI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ND와 VCC가 있죠. 요 제일 마지막 거 이 뭡니까? 전원이고 요거 SPI 통신의 주요 키워드들이에요. 칩 셀렉트, SCK, 요 SDI는 슬레이브 데이터가 인풋 들어오는 거다. 슬레이브 쪽에 들어오는 거다. MOSI 핀이겠네요. MOSI. 얘는 MOSI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SCK 핀이고, 얘는 CS라고도 부르고 SS라고도 부릅니다. SS. 근데 여기 표기된 거는 요 앞에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요 위에 세 개는 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파워입니다. 전원. 전원부고, 요게 SPI 통신 부분이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SPI 통신이기는 한데, 이거는 그 차이가 있다면, 얘는 ESP32에 연결해야 될 자리가 픽스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지정된 자리고, 얘는 유동이라고 쓸게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그냥 꽂아서 그 핀 번호를 여기 명시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얘네들 세 개는 어디 연결할지는 조금 이따가 고민해보고, 요 CS랑 SCLK랑 SDI는 ESP32에 연결해야 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잠시만요. 그게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잠깐 커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ESP32의 핀맵을 봐야 되거든요.
MISO MOSI 맞나 이거? 근데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 슬레이브 DI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 SCK는 요 핀은 ESP32의 18번째 핀입니다. D18 D18이고 요거는 23번 핀이에요. 23. 그리고 CSP는 CSP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핀이구나.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5번을 쓰겠습니다. D5. 요 세 개는 5번, 18번, 23번에 연결하는 거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살펴보면요, 막 이거 뭐 권장하는 연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거기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결하는 그대로 일단 같이 가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지 말고. 자, DC라고 된 핀은 17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DC 17번. 그리고 리셋은 1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D16. BG라고 된 핀은 4번에 연결할게요. 왜 이런 연결 방법이 나왔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 찾아보다 보니까 막 연결해 보니까 잘 작동이 되길래 그냥 이대로 한번 가보는 거다. 뭐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되는데 요놈 두 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CS까지 이거 잘못됐습니다. SCK랑 SDI면은 요자 그대로 써야 되고 요거 위에 있는 네 개는 다른 데로 바꿀 수가 있다. 변경할 여지가 있다. 전원은 VCC랑 GND가 있는데요. VCC는 3.3V 연결하겠습니다. 3.3V, GND는 GND. 그러니까 8개 연결해야 될 게 쫙 나왔다, 그죠?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핀 번호와 해당되는 핀 번호에 아래 ESP32 핀을 연결한다. 자, BG 핀은 D4, 리셋 핀은 D16, DC 핀은 D17, CSP는 5번, SCLK는 18번, SDI는 23번, GND는 GND, VCC는 지금 보드상에 3V3이라고 표기가 됐을 거예요. 3V3.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대로 연결해가지고 기본 예제를 이제 구동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 페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본 예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예제들을 여기 같이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딱 해서 아까 EX 뭐였다 그죠? EX 랄랄랄랄랄 여기 있네요. 이 GX EPD2 보시면 뭐 이그젠플 뭐 SD 와이파이 막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위에 헬로 월드, 이게 아무래도 뭐 보통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프로그램 월드에서는 헬로 월드라고 된 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를 보시면요, 그다지 길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예제를 조금 가공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문제가 있는 게 위에 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탭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니 거에 해당되는 그 모듈을 찾아가지고 주석을 풀라는 거예요. 니 거에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 잘 보시면 BW라는 게 붙은 거 보이죠? BW라고 붙은 거는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을 말하는 거고, 3C라고 된 거는 3컬러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아래쪽에 가보시면 또 7C라고 된 것도 있어요. 7C.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290이라고 된 거는 2.9인치짜리고, 뭐 요거는 더 큰 거고, 뭐 요거는 더 작은 거고, 그 화면 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여간 지금 이 기본 예제를 구동하기에는
내가 쓰는 제품이 여기 당최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거를 녹한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 예제를 예제의 라이브러리에 딸린 기본 예제를 부동하려니 내가 구입한 그 이 페이퍼에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디파인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근데 저는 어떻게 막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기본 코드, 업로드를 눌렀네. 죄송합니다.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하는 예제를 이렇게 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업로드를 연결한 다음에 이 코드를 업로드하는 걸로 기본 예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본 예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잘 작동이 되냐 안 되냐를 평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 작동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 온 거를 업로드했을 때 제가 지금 시연해 드리는 것처럼 딱 작동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연결도 정상적으로 된 거고 이 페이퍼도 고장 없는 거고 ESP32 환경도 제대로 구성이 된 거고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 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것은요, 이 페이퍼 이게 덩치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퍼 라이브러리에 제일 첫 번째 컴파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눌렀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한 번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빨리 되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잘못 눌러가지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들어 놨다는 그 기본 예제에서요, 코드 리뷰 어느 정도 하고 업로드 한 다음에 같이 결과를 보도록. 이거 저 하는 동안에 연결하면 되겠구나. 나 뭐 하고 있냐. 자,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 딱 두고, 여기다 둘까? 자, 그러면 방향이 뒤집혔을 거니까 여기가 BG겠죠? BG가 4번 B4, 리셋이 16번.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16번, 17번은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괜히 핀 번호를 저렇게 해놨다. 잠깐만요. ESP32 보드에 보면 16번하고 17번 핀이 없어요. 근데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X가 17번. ESP32에 딱 보시면요, TX2라고 된 핀이 있거든요. TX2라고 된 핀이 1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DC 핀이 TX2라는 핀에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16번은 RX2라고 표기된 데 연결하면 그 자리가 16번이더라. 제가 그 참고 자료에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리셋 핀은 RX2라고 된 핀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DC는 TX2. 이렇게 했는데 작동 한 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매끄럽게 한 번에 작동이 돼줘야 될 텐데.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CS는 5번. 아직도 컴파일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CLK 18번. 18번 맞나? 18번. 그 다음 SDI 23번. 그 다음 GND
그라운드니까 여기 보시면 요 그라운드 있거든요. 그라운드 연결하시고 그 다음 3.3V 연결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자, 얘는 뭔가 찐득하게 에러가 났다 그죠? 이거 무시하고 새로 하나 열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뭐냐면 이 페이퍼에서 3 컬러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그 헤더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지금 이 예제는 글자를 출력하는 예제예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폰트 헬로 월드 예제니까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게 제가 찾은 거예요. 찾은 거고 뒤쪽에 뭐를 몇 번 핀에 연결할 건가가 여기 명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우리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자, 요게 RX2라는 핀이고요. 이게 TX2라는 핀이고 DC 그대로 이대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설정도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특별히 뭐 그 설명할 건 없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아래 코드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창작하신 분이 있어요. 창작하신 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디자인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쓰십시오라는 매뉴얼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디스플레이 이니트라는 거에 이제 요런 어떤 거를 썼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SPI 통신하는 데 관련된 건지 된 건지. 근데 다른 잠깐만요. 저게 시리얼 통신하고는 관련 없네요.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저 전자종이의 통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딱 특별하게 우리가 뜯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 헬로 월드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요게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가 이 페이퍼 화면에다 글자를 출력하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함수가 호출된다 까지만 생각을 하죠. 글자 화면에 출력하기. 한글은 안 됩니다. 지금 한글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어떤 절차인 것 같은데요. 요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거는 이 헬로 월드라는 함수가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를 한번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set rota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화면 방향이에요. 화면 방향. 우리 LCD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0하고 2, 0하고 2가 세로 모드입니다. 화면 세로 모드고 1하고 3이 가로 모드다. 그러니까 지금 요 1은 화면 방향이 가로 방향이다. 그리고 1하고 3의 차이는 여기냐 180도 뒤집히냐 그 차이인데요. 그냥 뭐 1 해놓은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어쨌든 작동이 되냐 마냐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요 폰트 셋 폰트는 위에 해놓은 요 폰트 말하는 거죠. 그죠? 요 폰트 사용할 거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get text bound 이제 화면 사이즈 같은 걸 지정을 하는 거죠. 요 화면 사이즈에다가 요 hello world라는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 텍스트 요 hello world라는 캐릭터 어레이 보인다 그죠? 녹한다 forever라는 이 글자를 요 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려면 바운드가 얼마나 되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각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 딱 계산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거죠. 따따따따 하여간 데 따따따따 해가지고 요 두 부분에 보시면 하얀 색깔 필 스크린하고 텍스트 컬러를 까만색 이제 까만색을 도포하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바꾼 다음에 커서 잡고 헬로 월드 출력하고 그 다음 제가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Y축 좌표를 일부러 10만큼 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XY라는 요 첫 번째 좌표에다가 까만 색깔로 요 글자가 하나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노란 색깔로 그 아래쪽에 글자가 출력이 되는 그런 예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순서가 화면 클리어 다음에 검정색 글자 출력, 그 다음에 노란색 글자 출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 기본 예제입니다. 올려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 번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요, 잘 되던 것도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긴 한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군요. 창을 계속 바꿔가지고 하면 새로 계속 컴파일 하니까요. 여러 개의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지 마시고 요 한 화면에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하면 이미 컴파일 된 거는 다시 재활용을 하니까 좀 빨리 될 거예요. 지금 얘도 지금 처음 컴파일 하는 어떤 셈이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다려 줄게요. 그럼 얘가 업로드 되는 거와 요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 거와 이렇게 두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직 업로드 안 됐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 프로그레스 바 보이시죠? 내일은 이 페이퍼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당최 어디 갔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감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화면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요, 좀 신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세요. 조금 신기합니다. 오래 걸린다. 음, 뭐 컴파일이 될 생각을 안 하네요. 자, 뭐 너무 오래 걸리네. 음. 커피 한 잔 하고 와도 될 정도의 이 정도면 원두를 볶아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어도 남을 만한 그런 업로드 스피드네요. 언제 올라갔다. 이제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아, 깜깜하네요. 자,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영차, 영차. 자, 이제 됐네요.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로드가 다 되면 그 다음 이 녀석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화면이 없어진 거 보이죠? 그 다음 뭔가 번쩍번쩍 하면서 화면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코드를 그렇게 짜서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 화면이 갱신이 될 때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뭔가 고장난 것 같은데 잘 보시면 뭔가 깜빡깜빡 하면서 생성이 되죠. 잘 안 보인다 그죠? 이번에는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작동이 다 된 결과인데요. 이게 계속 생기는데요. 요거는 제가 집어넣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리셋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코드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되겠죠? 자, 일단 클리어가 되고, 깜빡깜빡 하면서 원래 있던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잔상을 싹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검정 색깔 출력이 될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자, 두 개 중에 검정 색깔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 노란색 나와주고. 됐다, 그죠? 그럼 지금 요 상태에서는요, 요 상태에서 얘를 빼도 요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됐죠? 맞죠? 분리해도 얘가 이게 this is 전자종입니다. 됐죠? 기본 예제였습니다. 다시 꽂아놓고. 방금 보신 게 이제 예제 1번입니다. 요 예제를 1번. (563-1번) 이거 어떤 식으로 적었던가? 가로 열고 이 페이퍼 텍스트 업로드. 자, 근데 우리가 이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방금 예제 1번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예제 해가지고 1번 ESP 이 페이퍼에 텍스트를 출력하시오. 인데 우리가 예제 1번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데, 지금 한글은 안 되고 영어랑 숫자밖에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한글이나 이미지를 출력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요, 한글은 안 되고 영어만 된다면 한글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한글 폰트를 직접 만들어서 드로잉 할 수 있지만, 내가 출력하려는 한글 자체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한글 폰트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력할 그 화면 디자인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딱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인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거 텍스트 출력하는 거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작동되냐 안 되냐 마냐 정도 확인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 모든 거는 지금부터는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이미지를 구동시키는 기본 예제도 제가 그 샘플을 싹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요거 3컬러 이 페이퍼다, 그죠? 3컬러 이 페이퍼이다 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요 중간에 보시면 뭐 인클루드 된 게 보이는데요.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샘플이 라이브러리에 몇 개 포함이 된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경로를 찾아갑니다. 문서에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즈에 그 라이브러리 이름 gxepd2 안에 example 안에 맞나? 잠시만요. 소스 src 안에 비트맵스 보이죠? 비트맵스 안에 쭉 뭔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맞나? 비트맵스 녹한다 H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잠시만요. 저도 이거 좀 갑자기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네요. 비트맵스 128296 이건가? 여기 몇 가지 샘플이 들어있는데요. 요거 지금 요 녹한다.h라고 된 거를 제가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따로 자료 정리해서 올릴 때 같이 올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게 기본 예제에서 딸려오는 걸 우리가 구동시켜 보려면 잠시만요. 뭔가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네. 잠시만요. 그냥 얘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한다.h를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녹한다.h를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로 잘 보세요. 요 경로에다가 예제 2번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녹한다가 그 블로그에 업로드할 녹한다.h 파일을 아래 경로에 복붙한다. 요거는 다룰 수 있겠다, 그죠? 요거는 사용자 계정이니까 자기 거 하여간 요 경로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 문서 안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 폴더 안에 비트맵 안에 요 안에다가 툭 던져 넣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다음 비트맵에 녹한다.h가 여기 define 돼 있다, 그죠? include 돼 있다, 그죠? 요렇게 두면 이 녹한다.h가 뭐냐면 비트맵이에요. 저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페이퍼에 드로잉 될 이미지가 요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멀리서 실눈 뜨고 보면 뭔가 좀 보일 겁니다. 잘 보세요. 맞죠? 뭐 글자 같은 게 좀 보이죠? 랄랄랄랄랄라 뭔가 글자 같은 게 보이고 요 QR 코드 같은 거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행사 상품 해가지고 뭐 랄랄랄랄라 보이고, 뭔가 대충 그림이 바이너리로 지금 드로잉이 돼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 페이퍼에다가 업로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미지를 인클루드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비트 페어라고 된 구조체가 있는데요. 요 비트 페어에서 블랙이 이거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자, 요 비트 맵 페어라는 거는 검정색과 컬러 부분을 구조체로 만듦. 그냥 편하게 쓰려고
편하게 쓰려고 만듦.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지식은 녹한다.h에서 비트맵 3C 랄랄랄랄라 요 블랙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요게 까만색 부분의 변수 이름이에요. 요 지금 까만색 이미지 비트맵에 이름이 적은 겁니다. 원래 기본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또 여기 보인다, 그죠? 비트맵 3C 랄랄랄랄라의 레드 보이죠? 얘가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컬러 부분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해놨지만 저게 굳이 빨간색이 아니라 컬러 쪽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아까 했던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죠? 드로우 비트맵 3C 128 296이라는 펑션이 여기서 호출이 되는데 그 펑션에 잘 보시면 비트맵 페어의 조금 전에 까만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의 변수 이름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포인터가 그냥 저기 변수 주소가 어드레스가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맵 페어스라는 구조체에 검정색 부분의 주소로 검은 비트맵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빨간 부분에는 빨간색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대로 두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냥 요 안에 있는 이미지를 규칙에 맞게 그대로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요 사이는 수정할 만한 여지가 우리가 수정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랫부분은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드로잉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손댈 부분이 전혀 없음. 이대로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예제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이 페이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아까 이 페이퍼에 원래 있던 화면이에요. 저 재부팅이 됐으니까 또 들어가네요, 그죠? 끝나고 나면 업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자,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빠를 거예요.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렸지만 두 번째부터는 좀 더 빠를 겁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자, 이제 ESP32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자, 이제 뭔가 화면이 났다, 그죠?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죠? 되고 있네요. 좀 이따 크게도 보여드릴게요. 자, 다 됐네요. 이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있었던 그 화면이죠? 제가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죠. 자, 화면이 먼저 클리어 되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한글 폰트 안 만들어도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잡아 넣어버리면 한글 폰트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페이퍼는 마찬가지로 전원이 분리되어도 요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맞죠? 이게 이 페이퍼입니다. 굉장하죠? 혹시 롯데마트 자주 가시는 분 있나요? 롯데마트 가보시면요, 진열장에 가격표 붙은 거 있죠? 그거 이겁니다. 이 페이퍼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이 페이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마트 느낌이 나게 이렇게 행사 상품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저 롯데마트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이 페이퍼니까 또 저 그 가져가지는 마시고, 들고 가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가져가지는 마시고 그냥 눈으로 쓱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겠죠. 잠시만요, 이거 안 꼽히냐. 그럼 이 이미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예제 3번은 일단 여기까지가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저장하고 563-2 이 페이퍼 이미지 업로드. 자, 그럼 여기서 오케이. 그럼 이제 예제 3번은 뭘 할 거냐면 이 페이퍼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오를 예제 3번으로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자, 녹한다.h는 녹한다가 이미지를 그 모노 비트맵이라고 부릅니다. 모노 비트맵으로 생성해서 제공을 해 주었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트맵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C샵으로 하겠습니다. C샵 윈폼으로 이미지를 모노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C샵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활용만 하시면 되겠고, 내가 그거를 커스텀하게 변경할 수가 있으면 제가 C샵 프로젝트도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그 볼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노 비트맵의 모노라는 게 뭐냐면요. 모노, 그 상태가 두 개밖에 없을 때를 모노로 합니다. 이진, 바이너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0 아니면 1인 걸 말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1이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잠시만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0이 컬러가 안 들어가는 쪽인가? 그러네. 1이 하얀색이고 0이 컬러가 들어가는 쪽이네요. 하여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그 화면 사이즈가 196 곱하기 128이므로 요 두 개 곱하면 몇이냐면 196 곱하기 128 25,088이죠, 그죠? 요만큼 개수의 그 비트가 필요하다. 요만큼의 비트가 필요하고, 검정색 한 세트, 컬러 한 세트 해서 총 이거의 두 배만큼의 비트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의 픽셀을 8개의 비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프로그램 언어에서 바이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이트로 라고 하고 그것을 1차원 배열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25,088개가 8비트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그게 한 개씩 되는 거니까, 전체 필요한 바이트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에 나누기 8, 그러니까 3136. 근데 잠시만요. 296 이게 맞나? 296이네요. 196이 아니라 296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만큼이 되고, 그죠? 요거를
8로 나누면 4736 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프로그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얘를 지금 생성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자, const unsigned 캐릭터 배열입니다. 요 뒤에 대괄호 열고 닫고 보이죠, 그죠? 바이트 배열인데 0B0000이라고 된 거는 바이너리의 표기 방법입니다. 이진수의 표기 방법이고, 여기 0x1111 둘, 넷, 여섯, 8개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가 8개, 픽셀 8개가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되고, 1이면 하얀색, 0이면 그 해당되는 컬러가 거기 드로잉이 되는 겁니다. 인지 되셨죠, 그죠? 인지 됐습니까? 1이면 7 안함, 0이면 7함, 색칠함. 이거 보면 바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나만 지금 알고 있는 건가? 자, 하여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노 비트맵이 크게 두 덩어리가 있더라. 검정색 한 세트, 컬러 한 세트,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이 3736바이트다. 그럼 3736바이트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요 사이즈 있죠? 요게 1바이트입니다. 얘가 4736개만큼 여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거 하나를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거 요 한 개는 비트가 되는 거고, 요 비트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세어 보면 몇 개가 있냐면 37,888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요 규칙에 맞게 C샵에서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요 형식으로 출력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알맹이를 그걸로 바꿔치기 해주면 그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할 과정은,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그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아간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모두 따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를 90도만큼 회전해서 출력한다. 아, 그러니까 이 규칙을 다 충족하는 제너레이터를 지금부터 C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 3번이니까 이그젬플 3으로 만들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가 이미지 시안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쓸만한 이미지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첫 번째는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모양으로. 화면 사이즈는 제가 딱 296에 128로 맞춰 놨으니까요. 여기 유튜브 로고는 노란 색깔 컬러로 하고, 심심한 녹한다라는 이 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번 출력해 보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C샵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C샵 프로젝트를 딱 골라주시고, 이 페이퍼 아니다, 이그젬플 563-3 하겠습니다. 3번 예제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C샵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차이님 반갑습니다. 차이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두 개의 시안을요, 요 두 개의 시안을 저기 C샵 프로젝트가 있는 데다 로컬 이미지에다가 잡아 넣어 버리겠습니다. 이그젬플 503 여기 있다, 그죠? 여기에
자, 디버그 안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 이상 그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저기 생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여기 보면 exe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다, 그죠? 아, 그럼 지금 이 exe 파일하고 이미지가 같은 그 선상에 있으니까 저거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변환하기라는 이름으로 하죠. 변환하기. 이미지 두 개를 먹어가지고 모노 비트맵을 만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아, 간단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 결과는 리치 텍스트 박스에 문자열로 출력하도록 하죠. 자,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비트맵 두 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비트맵 imgb라고 된 거는 이제 블랙 이미지, 블랙 이미지는 비트맵에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 어떻게 하더라? 좀 아리까리하네. 뉴 비트맵. 아, 파일 네임 되구나. 자, 여기다가 이제 파일명을 쓰면 되는데요. 파일명이 지금 뭘로 돼 있냐면 img1의 b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컬러 이미지는 지금 뒤에 C라는 걸 제가 붙여놨어요. img1c.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불러와지는 거고, 우리가 작업할 거 다 한 다음에 파일 입출력 지금 한 거잖아요. 소멸시켜줘야 되니까 자, 블랙 두 개의 이미지를 열고 닫고가 돼야 됩니다. 자, 디스포즈 날려주고, 여기 위에가 연고고 아래쪽이 닫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싫다면 유징이라는 구문을 쓰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를 지금 C샵에서 딱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다음 블랙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요 블랙 이미지에 너비하고 헤이트,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저거를 반복시키면서 픽셀을 따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회해야 되는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이미지가 90도만큼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 Y 그 높이 방향으로 스캔이 들어가고 하나의 높이당 X축이 그 순차적으로 스캔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복문의 첫 번째 이중 루프가 돌아가는데 첫 번째 루프는 Y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자, I는 어렵죠? 그냥 제가 알아서 만들어 드릴게요. 자, 높이 방향으로 I가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루프는 J 루프입니다. J 루프는 너비 방향으로 J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다. 이러면 그 픽셀의 모든 배열을 다 순회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32비트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이진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진화를 해줘야 돼요. 블랙 앤 화이트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요거에 get 픽셀 할 수가 있습니다. get 픽셀 JI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J가 X고 I가 Y축이니까. 그럼 JI 번째 픽셀을 딱 가지고 와서 이미지가 픽셀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걔를 딱 가지고 와서 봤는데 그게 컬러라는 거예요. 얘 갖다 대보면 컬러인데 얘가 잠시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에 저 컬러라는 거는 RGB PNG는 RGBA거든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픽셀의 빨간색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B라는 거는 블루, 파란 색깔 성분을 말하는 거고, G는 그린의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얀색이라는 거는
RGB 3개가 다 섞인 게 빛의 삼원색에서는 하얀색입니다. 물감은 틀리잖아요. 물감은 여러 개의 색깔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 거고, 모니터는 빛으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가 이미지가 어떤 컬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빨간 색깔 성분이 많이 없는 거라고. 아니구나. 잠시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되지? 하려니까 저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그러니까 요 R이라고 하는 이 값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값을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요 R 값이 한 128, 0에서부터 255까지 저 8비트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중간 정도에 있는 128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작다로 일단 한번 분리를 해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요 부분이 드로잉 되는 영역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비트를 자 리치 텍스트 박스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블랙 텍스트 1이라 할게요. 자, 텍스트 1에는 어렵다 그죠? 그럼 얘는 일단 1이라는 걸 대입을 하고, 왜 빨간불인데? 얘는 0을 대입을 하겠다. 요까지 해두고 일단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요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 다 돈 다음에 리치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로 텍스트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결과물이 하나 나오겠다 그죠? 뿅 누르면 뭔가 이렇게 쫙 나올 건데,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보면 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8개 단위로 줄바꿈을 해줘야 되니까요. 8개 단위로. 그러면 그 8개라는 게 8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단위로 해야 되냐면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지금 가로로 128개의 그 비트가 있는데요. 그죠? 요 방향으로 128개 비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128당 개행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i가 여기서 만약에 i의 퍼센트 128이 i 더하기 1이라고 해야 되겠네. i 더하기 1의 퍼센트 128이 퍼센트 128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128로 나눠진 거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뒤에 계행 문자를 하나 더 붙이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역/n. 그러면 지금 나온 결과가 128개 단위로 뭐 제대로 안 됐네.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닌데, 맞나? J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늘어나는데, 그 인덱스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는 i가 한번 간 다음 여기서 들여쓰기 되면 되는 거네.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게 한 라인 끝난 거니까 여기서 계행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혼돈의 도가니. 자, 그럼 이제 뭔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아까 보니까 90도만큼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90도만큼 안 누웠네요. 왜 그렇지? 이렇게 출력이 되려면 i 딱 하나의 세로 방향,
왜 이렇지? 얘가 차원이 뒤집혀 있나? 이게 XY 좌표거든요? 그러면 Y가 하나 증가할 때 세로 방향으로 쫙 증가를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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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짱구가 잘 안 돌아가네. 어, 아, Y가 쭉 돌아가야 되네요. Y가 쭉 돌아가는 게 맞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바꾸면 되지, 뭐 그죠? 요거 두 개 바꾸면 되는 거죠. 에이트 바꾸고, 그럼 얘가 I가 되는 거고 얘가 J가 되는 거죠. I, J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스캔 순서를. 그럼 뭔가 나올 거고, 이걸 여기서 보면 됐네요, 그죠? 됐는데 이렇게 뒤집혔네요, 그죠? 양쪽으로 뒤집혔네요. 그러면 Y 스캔을 반대 방향으로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인덱스가 그러면 시작이 배열은 항상 제일 끝에 한 개가 빠지니까 요거 빼기 1부터 출발해 가지고 까내려가면 되는 거죠. 까내려가다가 얘가 0보다 0까지 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돌아가면 되겠죠. J가 하나씩 빠져가지고 거꾸로 돌아가면 저 방향이 뒤집히겠죠, 그죠?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환하기 눌러서 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여기 안에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아직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았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8개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C샵에서 출력 포맷이 요 모양이 반드시 요 모양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이 데이터가 지금 바이트 배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콤마라는 기호가 있죠. 콤마라는 기호를 가지고 앞에 0B 이게 이진수 바이너리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니까 0B 다음에 비트가 8개 붙고 콤마 찍고 0B 비트 8개 붙고 콤마 찍고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쭉 돌면서 쭉 헤이트가 돌면서 8개 단위로 그룹을 묶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에헴. 자, 그러면 요 J가 8개 단위로 묶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중간에 8개 단위로 콤마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만약에 J 더하기 1 아까 하려고 했던 거 J 더하기 1에 8개 단위니까 퍼센트 8이 0이면 8의 배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8의 배수마다 뒤에 콤마 기호를 하나씩 더 붙이겠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니네, 제일 처음에 붙네. 그러면 더하기 1 이건 지워야 되겠구나. 자, J%8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요런 것들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은요, 이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중간중간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럼 이거 똑똑똑똑똑 해가지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딱 여기서 똑같이 됐는데, 제일 앞에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영비라는 것만 붙으면 되죠. 그럼 요거는 뒤에 붙는 거고 앞에 그죠? 그럼 얘가 요 앞에도 있으면 되겠죠. 접두사 전미사겠죠. 얘가 0이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작할 때에 붙여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0B라는 걸 여기 붙이는 겁니다. 0B. 그럼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0B라는 게 추가가 됐죠. 자, 0B가 다 들어갔는데 잘 관찰해 보면 가운데 놈은 0B가 잘 들어갔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 요 0B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뒤로 간 상황이죠. 쟤만 앞으로 당겨주면 규칙에 맞게 당겨주면 우리가 필요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당연히 머리를 써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시작할 때에 빡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네요.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갑니다. 앞에 0B라는 거를 붙이고 그럼 이거 여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여기서 붙이고 제일 콤마 제일 마지막일 때는 또 붙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제일 쉽게 할 수가 있지?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얘가 들어가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매번 줄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니까 0B라는 게 여기 있으면 시작하는 0B는 다 붙일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여기까지 한 줄을 끝났는데 제일 마지막에 붙는 요 0, 0B 여기 있는 0B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만 빼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제일 한 줄에 제일 마지막은 0B를 붙이지 않는다. 요 규칙만 집어넣으면 제너레이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한 줄의 끝이라는 게 여기라는 요 지점이라는 거는 J가 8개마다 붙이는데 어렵다 그죠? 8개마다 붙이는데 한 줄의 제일 끝일 때는 안 붙인다. 한 줄의 제일 끝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의 인덱스로 봤을 때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한 줄에 지금 128개가 있으니까 int 지금 포지션은 128 곱하기 i 더하기 j가 현재 이거를 1차원 배열로 표현했을 때에 그 포지션이 됩니다. 그럼 이 포지션이 만약에 이 포지션이 128의 배수라면 그게 꽁지일 거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그럼 여길 때는 요게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꽁다리가 아닐 경우에는 꽁다리인 경우에는 콤마만 붙이고 그게 아니면 8의 배수마다 요걸 붙이겠다. 요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죠. 해보면 되죠, 그죠? 해보면
됐다 그죠? 됐네.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열에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거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 배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소는 집어넣어놔도 크게 상관없겠구나.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너레이터를 이제 조금 더 쓸만하게 한번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그 과정은 해냈으니까 어쩌냐면 자 파일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이게 또 모르는 분들, 이게 C샵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써야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요 파일 불러오기를 누르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자, 그럼 얘를 누르면 만약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 쇼 다이얼로그가 다이얼로그 리절트 OK이면 이미지 두 개를 요걸로 동시에 불러오는 한 개씩 불러오는 걸로 할까? 한 개씩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자 흑색 이미지 검정 이미지 글자가 또 너무 심각하게 크네요. 컬러 이미지 상관없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별로 상관없네요. 이것도 필요 없겠다.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 각각 변환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미지를 하나 불러가지고 흑백 하나 만들고 컬러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변환하기라는 걸 얘를 누르면 파일 다이얼로그가 열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 쇼 다이얼로그가 OK면 자, 이 부분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잠시 문제 없나? 됐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파일명이 한 개만 가지고 할게요. 두 번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파일명 자체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파일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변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창이 나올 겁니다. 이걸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하고요. 지금 내가 열 파일을 이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example 563의 3. 요 안에 지금 bin 안에 넣어놨잖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대신에 이미지만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필터를 png 하여간 이미지 파일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예외 처리는 안 할 거니까 쓰시는 분이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외 처리는 한 개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일단 작성을 해두죠.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절차. 자, 1번 C샵으로 만든 그 생성기로 블랙 검정색과 컬러의 그 모노 비트 맵을 각각 생성한다. 그런 다음 녹한다.h 파일을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녹한다2.h로 했다라고 해보죠. 녹한다2.h로 했다. 그러면 그 아두이노 코드에 녹한다2.h를 include 한다.
이 순서 뭔지 아시겠죠? 그럼 그 과정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 비트맵이 있던 폴더로 가는 거예요. 문서 안에, 아두이노 안에, 라이브러리즈 안에, 요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안에, src 안에, 비트맵스 안에, 요 녹한다를 카피해서 녹한다 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메모장으로 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열어두고, 자,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검정색부터 하겠습니다. 검정색 나오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요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요만큼을 딱 블록 지정하고 저걸로 바꿔치기를 한다. 요 잘 보시면 깨알만하게 닫히는 세미콜론 있거든요. 요거 죄송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해요. 일단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공백 최대한 없게 이렇게 잡아 넣어 주시고,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컬러 짠 해가지고 카피해서 아래쪽에 요 레드라고 된 부분을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요만큼 공백 없게.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아두이노 코드에서 변수 이름은 지금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녹한다 2로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만들었네. 큰일 났다. 지금 얘가 리셋되면서 아까 그게 지금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성님 반갑습니다. 자, 이미 딱 될 것처럼 보이죠? 검정색 부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 뭔가 노란색하고 까만색이 반전이 됐네요. 잠시 왜 이렇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헴. 자, 색칠 안 되는 부분이 1이고 색칠 되는 부분이 0이다. 맞잖아요? 그죠? 여기 실행 검정색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은 또 반대네요. 왜 이렇게 돼 있지? 검정색은 0이 색칠이 되는 부분이고, 노란색은 1이 색칠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제 생각에 요 코드에 인버트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드로우 인버트 비트맵, 드로우 비트맵, 얘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예제에 그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행이 된 것 같거든요. 드로우 인버트 비트맵이라는 게 실행이 됐고, 얘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문은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요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닌데. 블랙은 지금 블랙이 인버터로 됐으니까 인버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둘 다 똑같은 0 또는 1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예제 3번하고 직전에 그 녹한다 예제하고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 예제하고 지금 이 예제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2번 예제하고 3번 예제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으니까 한 개 가지고 블랙 앤 컬러 둘 다 만들면 되는 거니 요 방식이 더 갑자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고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초기 좋은 녹한답니다. 바로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됐죠? 요렇게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요 이미지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요것도 뭐 굳이 작성을 해주자면 요거 하기 이전에 원본 이미지를 두 번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이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검정색으로 나와야 될 영역하고 가로로 296, 세로로 128 검정색으로 표시될 영역하고 컬러로 표시돼야 될 영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흑백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컬러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컬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0 또는 1로 얘도 어차피 변환을 해야 되니까 노란색이 칠해져야 될 영역, 검정색이 돼야 될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까지를 예제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563에 3 커스텀 이미지라고 하죠. 커스텀 이미지 감 뗐고 자 그 다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예제 4번을 할 건데요. 예제 4번 하기 전에 잠시만요. 뭔가 좀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안을 한 개만 더 작동시켜보죠.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좀 느낌있게 한번 그려봤는데 요 개구리 페페 아시죠? 요 이미지를 제가 두 개를 딱 해가지고 녹한다 3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요것도 아니다. 차라리 요걸로 할게요. 요거. 자, 합쳤을 때는 요런 모양입니다. 합쳤을 때는 요런 모양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이 까만색 영역이 되는 거고 요 영역이 노란색 영역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차피 저 경로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그게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녹한다 3라는 걸 하나 만드는 거죠. 녹한다 3를 생성한 다음에 메모장 가지고 얘를 일단 연다. 열고 그리고 이 C#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이게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 exe 파일을 제가 압축을 요렇게 압축을 할 거예요. 요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저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좀 더 변환을 해가지고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프로젝트를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 C# 할 줄 모른다. 그냥 실행되는 것만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요 들어가시고 bin 안에 디버그 안에 요 exe 파일 보인다 그죠? 윈도우에서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저 이 개발 프로그램 없이 그냥 단독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저 개발 툴 저거 없어도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누르시고 찾습니다. 요 안에 요게 까만 부분이죠. 가지고 가서 좀 조준하기가 어렵네. 정확하게 딱 바꿔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부분 가지고 와서 잘못했네. 방금 뭐지 이거? 잠시만, 뭐가 좀 잘못됐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검정 부분 블랙이라고 된 이 부분에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왜 한 개밖에 없지? 왜 한 개밖에 없죠? 오잉? 레드 어디 갔지?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 이렇게 돼 있어야지. 요게 검정 부분, 블랙이라고 된 부분을 요걸로 바꿔치기를 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컬러 부분. 자, 저장하고, 요거는 그냥 번외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랑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어차피 지금 이 코드는 그 예제 3번으로 저장이 됐으니까 그냥 테스트 해보는 수준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반응하죠? 자, 다 됐습니다. 이 페이퍼가 다 구워졌습니다. 자, 그럴싸하죠? 초점 맞춰 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QR코드가 찍히느냐? 궁금하죠, 그죠? QR코드 찍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딱 열어가지고. 자, 이거 보려면 제가 손이 그거 부족해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팝업 창 뜨는 거 보이죠? 요 QR코드 인식됐다고. 자, 맞죠? 그럼 요거 누르면
노칸다의 그 채널로 이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QR 코드. 요 정도 해상도는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예제한 상태에서 C샵 윈폼의 시리얼 포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환한 즉시 업로드해서 이 페이퍼의 내용을 수정하시오.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이전에 이거 5번으로 하고 중간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겠습니다. 자, 4번. ESP32에서 업로드할 모노 비트맵을 C샵 윈폼에서 USB로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그럼 이거는 어차피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배열이나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배열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방금 만들어졌던 방금 만들어놨던 따끈따끈한 예제 2번을 요 노칸다 2.h 안에 있는 요 알맹이를 요 가지고 갈 겁니다. 싹 들고 갑니다. C샵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요만큼 요 중가로 닫히는 데까지 카피 해가지고 요거는 또 압축해서 제가 올려드려야 되니까 자 프로젝트를 하나 더 카피 할게요. 좀 어렵다 그죠? 요거를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 저 이미지를 C샵 코드에 여기가 전역 변수 자리예요. C샵의 전역 변수 자리. 여기에 다 붙여 넣겠습니다. 된 건가? 근데 C에 아두이노는 C 언어잖아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요런 것들은 틀리니까요.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트 배열 이미지 1의 블랙 이렇게 하죠. img1의 요 까만색 부분인 거고, 그리고 컬러 부분도 같이 딸려왔겠죠. 요것도 요런 거는 C 언어에서 쓰는 거고, 자 바이트 img1의 컬러 부분 이렇게 하면 이미지 모노 비트맵이 C샵의 이제 메모리에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아두이노 쪽에서는 이거 비트맵을 자기 스토리지에서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전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리얼 비기는 이미 되어 있네요. 이 시리얼 비기는 PC와 USB로 통신하겠다. 지금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메인 루프에서 얘를 셋업에서 지금 이게 이미지 업로드 하는 거죠. 이미지 수정 이 페이퍼에 요 코드가 이 페이퍼의 이미지 출력하는 코드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얘를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루프에서 컴퓨터 쪽에서 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구문이 구현이 돼야 돼요. 이거는 아두이노에서는 뻔합니다. if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는 게 뭐냐면 PC에서 USB로 전송한 게 있다가 되는 거고, 전송한 거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4736바이트거든요. 맞나? 자,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8 맞죠? 4736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로부터 바이트를 받아야 되는데요. 검정 4736바이트와 컬러 4736바이트를 PC에서 수신해야 한다.
그럼 수신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ESP32에 바이트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바이트 블랙 이미지 4736개만큼. 아두이노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ESP32만큼 이렇게 넓은 메모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ESP32는 요 정도는 커버 가능해요. 그러니까 블랙 IMG랑 칼라 IMG라는 바이트 배열처 변수에다가 컴퓨터에서 수신받은 모노 비트맵을 각각 저장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버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신하면 되겠죠. 자, 시리얼에 리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는 거고, 대상이 되는 버퍼는 블랙부터 출발하죠. 블랙이라는 요 블랙 IMG라는 변수에 4736개만큼 받으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컬러에다가 4736개 받으라. 요게 검정 컬러 수신. 그러면 여기 두 개에 지금 모노 비트맵이 각각 들어갔겠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요걸 호출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출력해야 될 출력 대상이, 이거는 아까 요 비트맵을 인클루드 해야 나오는 애고, 요 자체가 그 바이트 배열하고 같은 거니까, 자, 블랙 IMG와 칼라 IMG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미지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C#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C#에서는 저거 두 개를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왼쪽에 시리얼 포트라고 된 얘를 추가할 겁니다. 얘를 딱 추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연결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니까요. 연결하기라는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좀 선택권이 있는 게, 좀 변수가 있는 게, ESP32가 컴퓨터에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아두이노에 툴 눌러보시면 저는 COM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COM10이라는 저 문자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은, 요걸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아두이노의 툴을 눌러서 포트 번호를 확인한다. 녹한다는 COM1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COM10 기억했다, 그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요 칸에다가 조금 있다가 COM10이라고 쓰면 됩니다. 미리 기록을 해놨겠습니다. COM10이고 연결하기를 누르면 지금 ESP32의 보레이트가 115,200이니까요. 거기에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시리얼 포트에 포트 네임은 텍스트 박스에 저 집어넣는 젤을 하는 거고, 보레이트는 115,200이다. 요래 한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개방할 거예요. 대신에 지금 이 예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요, 요 예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 작동 안 됨.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꺼야 됩니다. 아두이노에 지금 시리얼 모니터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켠 상태가 요게 켜진 상태입니다. 요거를 꺼야 무조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끄시고 이제 개방을 한 다음에 라이트 하겠습니다. 전송하기. 그럼 연결하기가 먼저 눌러진 다음에 요거 눌러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송하기는 요거 이전에 만약에 시리얼 포트가 is open 되어 있지 않다면 리턴 해버리겠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해주고,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미지 두 개를 보내줘야 되니까, 이거 맞다, 이거는 변수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변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런 과정 거칠 필요 없이 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필요 없죠. 얘는 바로 그냥 라이트 해버리면 되죠. 그럼 시리얼 포트가 열려 있을 때 이미지 두 개를 전송한다가 들어가면 되고, 얘는 시리얼 포트에 라이트 위에 변수 이름 두 개가 나와주면 되겠죠. 뭘로 해놨지?
img1의 B랑 C네요. img1의 B랑 C. img1의 B라는 그 바이트 배열이 있는데, 배열의 그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열의 랭스까지, 요 말 자체가 뭐냐면 img1c 배열의 값을 모두 전송해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얘가 B가 돼야 되죠, 그죠? B 먼저 보낸 다음에 C 보낸다. 요라면 이게 검정 전송이 되는 거고, 이게 컬러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두이노는 저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수신해가지고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되는지 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아두이노 코드를 ESP32에 업로드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뭐 재부팅 한다고 이미지가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 C샵에서 업로드를 해줘야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우, 생각보다 어렵네요. 전 별로 안 어려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다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누군가 좀 하고 있는 난이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왜 이거 빨간 줄 거였냐? 얘가 디파인 돼 있을 때 한다라고. 요게 들어가 있구나. 이게 빼면 되죠, 그죠? 이상한 짓을 해놨네. 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예제가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C샵으로 이미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모노 비트맵을 때려 넣는 예제. 자, 됐고요. 자, 이제 C샵 프로그램 켜가지고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미 딱 픽스가 돼 있으니까요. 자, 연결하기 누르고, 이거 누르면 연결됐냐 맞냐 좀 팝업 창 정도는 하나 띄워주죠. 자, 이거 해가지고 시리얼 포트가 이즈 오픈 개방이 됐으면 메시지 박스에 연결, 요 정도 한 띄워주겠습니다. 커넥티드죠, 커넥티드. 자, 이거 누르면 연결이라고 나왔죠? 그럼 지금 ESP32하고 USB로 연결이 된 거고, 전송하기를 띡 누르면 변화가 생기죠? 이미지가 USB로 지금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만 있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얘대로 돌아가라고 해두고 샘플 이미지를 한 개 정도 여기다가 더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샘플 이미지 1이고요. 전송하기 1이고 전송하기 2도 한번 만들어보죠. 자, 그럼 얘는 아까 3번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바이트 배열로 집어넣어 가지고 메모리에 올려 가지고 바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주고받아 가지고 작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각자 그 프로그램이 가진 규칙에 맞게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2라는 이름을 쓸게요. 얘는 바이트 배열이고요. img2의 컬러 부분이고, 요 위에 부분은 img2의 검정색 부분이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클릭만 똑딱똑딱 하면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자, 여기서 하는 작업을
얘는 이미지 2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느낌이 팍팍 오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연결을 하고, 자, 전송하기, 이건 지금 전송하기 1이 돼 있으니까 전송하기 2를 누른다. 그러면 ESP32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그 모노 비트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ESP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변환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얘가 완벽하게 다 된 다음에 전송하기 1을 또 눌러주면 또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두이노 쪽에서 작업 상태를 어느 정도 리스폰스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요 타이밍에 받아가지고 이제 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시리얼에 프린트 ln 데이터 수신, 데이터 수신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를 반대로 이번에는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리시브 됐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페이퍼 수정 작업 시작하고, 요거 다 이게 종료 지점이죠. 이제 종료.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그 메시지를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리얼 포트에 요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저 리치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리치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시리얼 포트의 리드라인이다. 요렇게 해두면 바로 끝이 나게 됩니다. C샵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자, 간단하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크게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 또 세트를 맞춰가지고 요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제 4번 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오. 연결하고 이미지 2 전송. 이거 한글 인코딩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일단 요 다 된 다음에 인코딩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끄고 다시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시리얼 포트 개방할 적에 여기서 인코딩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는 UTF-8을 씁니다. 그래서 인코딩에 UTF-8 이렇게 해주면 한글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송하기 1 누르면 데이터 수신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수정 작업 시작, 자기가 지금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완료될 때까지 요 다른 작업 이 버튼이 안 눌러지도록 만들면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출력한 게 아닌데 여기 뭐 이상한 게 출력이 되네요. 이런 건 왜 출력이 되지?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그 로그로 출력하는 무슨 기능이 있나 보네요. 그럼 제가 출력한 거는 여기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종료되었고, 이렇게 하면 C샵에서는 지금 이 페이퍼의 작동 상태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수정 작업 종료가 된 요 상황 요까지 보고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예제 4번이었습니다. 이제 예제 5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그 C샵의 메모리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두 개를 먹어서 자기가 변환을 해서 바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좀 깔끔한 1번 예제를 5번으로 바꾸고 3번 예제를 5번 예제로 바꿔주고 어떤 식으로 하지? 뭐가 블랙이고 뭐가 컬러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의 전제 조건을 먼저 쓰도록 하죠. 항상 그 올바르게 사용한다라고 예외 처리는 한 개도 안 할 거니까 그 원리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프로젝트에도 시리얼 포트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시리얼 포트 추가하고 연결하기부터 다시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써야 되니까 텍스트 박스 하나 해주고 크게 해주고 저는 지금 COM10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누르면 자 시리얼 포트의 포트 네임은 저 텍스트 박스에 있는 저 포트 네임이 저기 대입이 되면 되는 거고 시리얼 포트의 보레이트는 115,200이고 아까 인코딩도 있었죠? 시리얼 포트 1의 인코딩은 encoding.utf8이다. 그리고 시리얼 포트 개방하는 거예요. 아이 왜 계속 얘가 나오냐? 오픈. 그리고 오픈 눌러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리얼 포트가 성공적으로 이지 오픈 개방이 되었다면 그 유저한테 피드백 하나 정도는 해주는 거죠. connected 영문으로 이번에는 한번 써보죠. 그러면 그 시리얼 포트 개방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늘릴 건데요. 여기서 컬러 이미지하고 흑백 이미지에 경로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두 개를 둘 건데요. 이런 방식이 그냥 제일 직관적이고 간단할 것 같아서 너무 오토매틱하게는 하지 말고요. 약간 수동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 여기는 흑백 검정 이미지 블랙의 경로 블랙에 패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러의 패스 그리고 그 패스는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는 걸로 하죠. 오늘은 C샵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C샵 하는 거는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경로가 여기 두 개가 이제 대입이 될 건데요. 요 각각의 경로를 조그마한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로 하죠. 불러오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오픈 파일 다이어 한 개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한 개 가지고 돌려 쓰면 되나? 한 개 가지고 돌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 if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열어줍니다. 오케이 하면 그 파일명을 검정색 파일명을 텍스트 박스 2에다가 패스를 저기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파일 네임이다. 이러면 파일 풀 패스가 아마 저기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거 누른 다음에 아무 이미지나 하나 이렇게 눌러보면 이미지의 경로가 여기 자동으로 대입이 되는 거 보인다, 그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얘는 텍스트 박스 3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이거 변환하기는 전송하기라고 할 건데요. 전송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2하고 3에 무조건 존재하는 파일명만 들어가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이 손으로 입력하는 필드가 아니니까 read only를 true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거는 키보드로 입력은 할 수 없고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만 문자열을 대입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로는 여기 집어넣을 수가 없다. 무조건 이걸 눌러가지고 존재하는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불러온 다음에 전송하기를 누르면 변환 더하기 전송까지 연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파일 여는 게 아니라 변환 작업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파일 패스가 얘는 예외 처리부터 하자면 만약에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가 비어 있거나 혹은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가 비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지금 파일 경로가 하나가 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메시지 박스에 show 오류라고 에러라고만 그냥 할게요. 에러. 그리고 자, 리턴은 더 이상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를 시작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실행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걸 통과했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에 뭔가 다 경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텍스트 박스 2가 요 블랙의 경로가 되는 거고 텍스트 박스 3가 컬러 이미지의 경로가 되는 거다. 그럼 이미지 불러와서 이거는 검정 작업 지금 한 거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저 출력하지 말고 컬러도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텍스트 2로 하도록 하죠. 텍스트 2는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바이트 배열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잠깐만요. 그럼 이거 변환하는 게 문자열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닌가? 아니다. 바이트 배열로 보내줘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로 출력이 아니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자, 블랙 쪽은 아까 개수가 일단 비어있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4700 몇 개, 요만큼의 요 공간에다가 그 변환한 걸 채워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자열 출력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일단 필요 없겠네요.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어차피 1차원으로 표현될 거니까 요런 거, 요거는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한 부분은 이거 다 필요 없네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8개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바이트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블랙에 야, 어렵다. 8개당 1개씩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에 그 포즈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블랙에 힌트, 블랙의 포지션을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간 설명은 잘라 먹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만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블랙이 하나씩 만든 다음에 8개가 딱 되었을 때에 딱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중간 버퍼를 하나, 바이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임시 변수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템프는 0이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야 엄청나게 어렵네. 잠깐만요. 바이너리로 바로 담으면 되나? 제가 오늘 만들어야 될 그 코드가 요거일지는 오늘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로 단순히 출력해가지고 ESP32한테 보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하려면 생각보다는 지금 뭔가 테스트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남아있는 한 3, 40여 분의 시간 동안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항상 늘 그렇듯이 용감하게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얘는 지금 비트 단위로 순회를 하는 거고 8개 단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개씩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야씨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퍼센트 파리.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를 지금 쓸만한 게 여기서 그러면 템포의 카운트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요런 거 지금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이 비트를 얘는 비트가 1이고 얘는 비트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문자열인 거고 요 템포라는 이 변수에 그럼 이게 이게 또 거꾸로 뒤집혀야 되는구나. 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그럼 얘를 템프 인덱스가 7에서 템프 인덱스를 뺀 만큼 비트를 밀어서 거기가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니까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여기에 O와 연산을 하는데 0B 00000000이라는 0001을 요 값을 -7 템프 인덱스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 갑자기 눈물이 날라는데 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를 템포에 넣어야죠, 그죠? 왜? 그러면 이게 인트라고. 잠시만요. 이게 바이트 형식이다. 누가 지금 잠시만 템프가 바이트고 요 전체 한 결과가 이게 하여간 이 C샵은 좀 너무 깐깐한 구석이 있습니다. 됐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반복문을 자자자작 돌 때 요거에 어차피 1이니까요 그죠? 1을
7칸을 밀었다. 7개를 밀고 그 다음 쭉쭉쭉 돌면 만약에 얘가 7이 되면 0이 될 거니까 0부터 7까지 돌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요 템포 인덱스가 하나 올라가면 되죠.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7보다 커진다면 다시 0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0, 7, 0, 7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대신에 얘는 0이 비트가 시프트가 되면 되는 거고 이미지를 쫙 밀어주고 요 템포에다가 담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템포가 요 템포가 7개가 찼을 때 얘가 지금 7개가 찬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0 만들기 전에 요거에 블랙 인덱스에 블랙 인덱스에 눈물 난다. 블랙 인덱스에 템포를 집어넣어 주고 템포 인덱스가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템포 인덱스는 어차피 요 개수에 맞게 돌아갈 거니까 그냥 그 언리미트 쭉 가면 되겠네요. 맞죠? 얘도 똑같이 까미 반복문이 다다닥 돌면 결국 비트가 4736개의 바이트로 변환이 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트가 0 또는 1인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요런 애들은 필요 없고 그죠? 요런 애들은 무시하고. 자, 야 어렵다. 그러면 저 아래쪽에 있는 애도 똑같이 일단 느낌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또 그 바꾸면 되는 거고. 일단 아두이노 쪽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다. 일단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칼라 부분이고 이름을 좀 바꾸죠. 템포는 이거는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쓰되 초기화만 하겠습니다. 위에 선언은 위에 해놨으니까. 자, 그럼 얘는 칼라 이미지가 돌겠죠. 칼라 이미지의 루프를 샤라라라라락 돌아가지고 여기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끝장나니까. 자, 조심조심하게 딱 바꿔주겠습니다. 칼라 템포 칼라 그러면 요까지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진 일단 한 개만 한번 해보죠.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결과물을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8개 단위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질 때 요때 요 하고 리치 텍스트 박스에 요 값을 16진수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저거는 ESP32하고는 지금 관계없으니까 여기서 이미지 2개를 딱 불러온 다음에 뭐지? 아무거나 불러서 전송하기를 누르면 전부 다 F네요. 자, 전부 다 F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큰일이네. 아니다. 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가 블랙 부분, 얘가 컬러 부분. 이를 요거를 이를 처음에 0부터 출발할 거니까 0을 민다는 거는 결국 7개 밀라는 거잖아요. 그죠? 7개 밀어서 오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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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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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보다 크면 8이 되면 0이 된다. 인덱스가 128보다 하면 0을 7개 민다. 0을 민다. 해당되는 그 자리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0을 7개 민다. 그런 다음에 오화를 한다. 오화를 한다. 그 자리가 0이다. 야, 이거는 제가 생각을 상당히 잘못했네요. 오늘 이 정도의 난이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야, 이거는 하려면 이 시간 많이 잡아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한 30여 분 정도 남았거든요. 30분 안에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있을지 상당한 미션인데요.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상상만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i 값을 미는 거는 지금 상관없는 것 같아요. 0이라는 값을 시프트 시킨다는 게 0을 한 칸 밀어서 5와 연산을 한다. 해당되는 비트를 0으로 바꾼다. 그럼 1인 자리만 1로 해버리면 되겠네요. 0은 건드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얘가 템포 인덱스가 0이 될 때 템포도 같이 0으로 되면서 전부 다 비트를 0으로 딱 초기화한 다음에 1인 부분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은 0대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완료된 상태 아닌가 싶은데 제발 내 생각이 맞기를 바라면서. 근데 중간중간에 0이라는 게 조금 보여야 되거든요. F만 진땅 있으면 F가 아닌 게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니까. 이를 환장하겠네. 이를 밀고 잠시만요.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한다. 템포가 지금 다 0인데 7칸 밀어서 1로 5와 연산한 거를 다시 대입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네. 그럼 이거 추적을 요거 하지 말고 진짜 환장하겠다. 비트를
비트를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8개 단위로 착착착착 하면 되는데 그거를 비트로 해야 되니까 비트 연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0부터 7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배열상에 얘 인덱스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보시던 분들도 그냥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만한 그런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일단 잠정적으로 여기 4번 예제 있잖아요. 요 4번 예제까지를 오늘 최종 결과물로 일단 해두겠습니다. 4번까지. 그리고 5번은 약간 더 추가를 해보는 형식으로 해보고요. 만약에 지금 라이브 방송 끝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면 내일 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 할 내용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컨버트 이거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0은 그냥 0으로 두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해당되는 비트가 1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템포라는 거에서 i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확인이 되죠?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네. 저의 이 깝깝함을 이해를 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템포를 한번 출력해볼까? 아무리 봐도 F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뭔가 잘못된 게 딱 보인다, 그죠? 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원래 0이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0이 안 들어가죠? 황당하네. 1을 템포 인덱스가 0이고 7칸 민 거를 5와 연산한 거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 6칸 민 거를 5와 연산을 하고, 블랙 인덱스가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예상이 됐다면 오늘 C샵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변환하는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런 그 고난이 있을 줄은 예상을 못해가지고 함수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빡 호출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있나? 근데 어차피 비트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모노 비트 맵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있어봤자 쓰임새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를 템포 인덱스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큰일 났네. 16진수 말고 혹시나 표시가 안 나는 건가? 간만에 약간 루즈한 타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보면 되니까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고, 이거 뭐 오늘 안에 결판은 안 날 것 같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내일 제가 보충하도록 하고 11시 15분까지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까지 결판이 안 나면 내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감이 상당 좀 안 잡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아까 0 또는 1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8개 단위로. 근데 이 코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작동이 돼야 되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죄송합니다. 템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템프가 계속 도도도도도도도 올라가다가 7까지는 괜찮고 8이 딱 되면 초기화를 한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7이 되었을 때 아니구나. 자, 8이 딱 올라가서 8이 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된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얘가 그럼 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예제를 축소시키면 힌트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가로로 한 줄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로로 한 줄만. 한 줄만 쫙. 근데 이 값이 또 불행이 다 0일 수가 있겠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6, 5, 4, 3, 2, 1. 0이고 1을 0번 밀고 5와 연산을 한다. 그럼 남은 자리는 다 0일 거니까 요거는 별도로 처리 안 해줘도 되고 128보다 크면 128보다 템프가 0이고 0으로 근데 0으로 출발했는데 255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조건문에 지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된다는 거는 지금 이 조건문에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블랙 인덱스를 뒤에 붙여가지고 한번 출력해 봐야 되겠다. 눈물 납니다. 예상하지 못했어. 자, 그럼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게 4736까지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관찰이 되는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지금 디자이너의 블로킹이 걸렸죠. 자, 일단 개수가 잘못됐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0, 1, 2, 3, 4 쭉 올라가는데 얘가 여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 못했네요. 여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걸리게 되면 그죠? 그러면 개수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여기 걸리게 되면 템포 인덱스만 하나 올려주고 얘도 템포 인덱스가 올라가다가 다 차면 업데이트 대신에 0으로 만드는 작업만 안 할 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요런 식으로 이제 범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럼 쭉 올라가다가 4736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딱 개수가 이빨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 거니까 4736이 끝 지점에 가로 안에 나오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0부터니까 4700 끝 지점은 4735겠죠?
아, 그럼 이제 0 아닌 게 나왔네요. 아, 됐습니다. 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출력하지 말고, 요거 출력하지 말고, 일단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다 된 거다. 그럼 요만큼을 카피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맞다. 이거보다는 요걸 바꾸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요만큼 가지고 와서 잡아놓고 칼라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칼라 인덱스. 얘는 그냥 인덱스만 올라가는 거. 일단 제가 딱히 안 바꿔준 게 없다면, 오류가 없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완성이 된 코드입니다. 그럼 요거 디스포즈 하고 나서 전송하도록 하죠. 전송하기. 커넥트 됐다 치고, 그러면 시리얼 포트에 라이트 칼라, 블랙 칼라 순이니까, 자, 요 칼라 블랙이라는 배열을 0부터 개수대로 전부 다 보내고, 이 뭐하냐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코드가 난무하고 있죠. 칼라 보내고 이러면 다 됐죠. 지금 ESP32에는 바이트 배열을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C샵에서 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테스트,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만 하죠, 그죠? 연결하고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요거 블랙, 요거 칼라. 전송하기.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C샵에서 내가 고른 이미지를 전송해가지고 변환까지 해서 이 페이퍼에 이미지를 업로드 해낼 수가 있겠다, 그죠? 야, 열심히 했다. 한 개 더 해보죠. 자,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요 개구리.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송하기. 자, 오늘 했던 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싹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초점 맞춤. 개구리. 구독과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못하는 줄 알았네. 대신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코드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장점이 생겼네요. 내일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지금 USB로 연결돼 해가지고 이미지를 요 ESP32에 줬다면 내일은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요거를 그대로 참고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내일은 조금 널널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드네요. 한 개 남은 게 그거 남았죠. 저 ESP32가 보내는 데이터를 여기다 출력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요래 딱 하면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뭐지? 자, 여기서 연결하고 이미지를 다시 이걸로 하죠. 요거 블랙, 요거 컬러 전송하면 이제 응답이 날라오겠죠. 시작했고 수정 작업을 내 시작을 하겠다. 완료되게 되면 완료 나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재밌는 거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딱 요거만 빼고 또 새 거 꽂아가지고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고, 또 빼고 또 다른 거 꽂아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수정 작업 완료. 다 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였고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고, 내일은 어떤 내용이 진행될 거냐면, 여기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 1편에서는, 내일은 C# 윈폼과 ESP32를 TCP 통신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2번, 그때 C# 윈폼이 그러니까 ESP32가 TCP 서버로 동작하고 C# 윈폼이 TCP 클라이언트로 동작한다. 둘 사이에 커넥트를 딱 맺은 다음에 오늘 했던 것 같이 C# 윈폼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변환해서 TCP로 전송한 다음 이 페이퍼에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내일 할 것의 중요한 거는 지금은 컴퓨터하고 이 페이퍼하고 1대1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튜토리얼 편에서는 그 PC 한 개당 이 페이퍼 한 개를 제어한다라는 컨셉이고, 이 편에서는 1대 n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이 페이퍼가 있는데요. 선택해가지고 다다다닥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일은 이 편에서는 이 페이퍼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녹한다가 이 페이퍼 한 개 더 있던 것에 행방을 모르는 관계로 만약 못 찾게 된다면 한 개로만 하도록 한다. 못 찾게 되면, 그러니까 ESP32랑 이 페이퍼 한 개가 모듈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내일 두 세트 해가지고 두 개를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못 찾으면 못 하는 거고, 찾으면 이거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다가 놔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편에서 이어질 내용.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에 걸쳐가지고 ESP32에 이 페이퍼 연결하는 방법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금을 팡팡하게 밀어주시면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해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 방법이 다양해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보내주시는 마음이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약간 수수료가 떼이긴 하지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해주시는 분들의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멘트 다 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이제 질문 없으면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요거 이 페이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카트